자, 다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 한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가? 12월 1일? 벌써 12월이네. 시간 참 빨리 가. 맞아. 그렇지. 맞아. 이거야 뭐야 이거? 너지 편지에 대한 걸 썼구나. 그치?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네요. 거의 안 네. 다 끝내고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고생했어. 그다음에 보자. 잠깐만. 오늘 몸에 좋은 것 좀 많이 먹어요. 저런 그 면역 능력 하면은 막 그런 걸로도 오는 대상 표시 이런 걸로 놀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거 보는 적 있어요? 그래? 펼쳐놓은 이런 센스 없는 자세가, 응? 끝났구나. 미안하다. 일단 자. 네, 맞습니다. 숙제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데일리 테스트를 피드백을 할게요. 잠깐만. 수학학과 같이, 수학을도 같이 못 봐야 되는지. 잠깐만. 자, 노랑, 그다음에 수학차. 이번 주에 이제 외부 지문 진도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지문 진도가 끝나면 우리 다음 주 한 주가 남죠. 진도가 다 끝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
그동안 이제 저한테 질문 못 하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계속 질의응답만 거의 받아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특히 어법 개념 테스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복습을 좀 할 거고요. 테스트를 다시 좀 볼 거고. 그리고 진짜 그 대화문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다 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3일은 아마 크게 3가지 그동안 내가 못했던 또는 부족했던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 못했던 거 질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워크북을 다음 주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다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워크북은 이제 오늘 나간 게 이제 3, 4번까지 나갔으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 5, 6번에 대한 자소서 워크북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뚝딱 해보고 또 우리 외부 질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용이 좀 많은데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할게요. 다 했던 거니까. 자, 소맥구문인데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대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원인, 뒷부분은 결과를 나타낸다. that만 따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라고 돼 있죠. 자,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because나 as나 since나 또는 접속사 so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온 거고, 전부 다 의미가 똑같죠. 5개가 의미가 똑같으니까 시험 내기 좋겠죠. 하나, 둘, 셋, 4개 쓰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하나 딱 쓰면은 시험 내기 좋겠죠. 그리고 그때 말했다시피 because나 as나 since 절은요 전체 덩어리가 뒤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됐죠? 서야 그거 받아서 안 써도 돼요. 그거 잘 들으세요. 알겠죠?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댓 구문과 소댓 붙어있는 거에 이제 차이점을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예문을 안 썼네요. 자, 그래서 소댓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소댓 붙어있는 거는 하기 위해서로 해석한다 라는 거죠. 예문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소댓에 이제 예시를 쓰고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4개를 써라. I studied hard so that I could pass the exam. 자, 내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해석이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그리고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바꿨을 때 주의할 점.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주의할 거 없는데 여기에서 to 부정사로 바꿀 때는 주어가 만약에 다르다면 역시나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으로 써줘야 된다,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자, so that과 can't 구문에 대해서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주의해야 할 사항, 특히 의미상의 주어에 관련된 거, 이거를 설명하라.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지난번에 제가 썼던 예시입니다. 그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것을 들어올릴 수 없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tuto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된다. 따라서 the box was too heavy. 자, 여기서 바로 to로 가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을 쓰고 그 다음에 to lift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it을 붙였지만 여기에는 it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it이라는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it이 결국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box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긴 주어 동사가 2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he box를 가리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it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죠. 자,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o that can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enough to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자, 요 예문도 한번 보죠. The problem was so easy that I could solve it.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쉬워서 내가 그것을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자, 얘도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주어 더 프로그램과 대절의 주어 I가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역시 어떻게 써야 되는가? The problem
그 다음에 was. 자, 우리가 enough를 쓸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의 앞에 위치했었죠. 그래서 easy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nough 나왔습니다. 자, enough에 to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 for me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solve 하고 끝난 겁니다. 얘도 똑같은 이유로 it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that을 기준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it이라는 목적을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니까 마찬가지 it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the problem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됐어요?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치덱 구조에서 물결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는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치 같은 경우는 서치 형용 이 형태로 와갖고 너무나 형용사 명사, 그렇게나 형용사 명사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o 형어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쌤이 그때 막판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자, 이 명사가 셀 수 없거나 또는 복수명사라면 당연히 어를 빼버려야겠죠. 그렇죠? 이런 게 주의점이었는데 추가로 쌤이 하나 더 말한 거는 많은을 의미하는 many나 much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many나 much가 나온다. many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겠고 much가 나오면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때 우리가 앞에 so나 such 어떤 걸 써야 되는가? 무조건 so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so much, so many 이게 맞는 표현이다. such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또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가볍게 피드백을 하고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외부 지문 진도를 열심히 나와봅시다. 외부 지문 3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제목을 먼저 한번 우리 같이 볼까? 외부 지문은 3번 스마트폰에 대한 거예요. 자, 제목 보시면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은 is now 이제 the place 장소랍니다. Where we live 우리가 사는 장소래요. 라고 인류학자들이 말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시나 주요 소재는 뭐 벌써 나왔죠. 이 글의 소재는 당연히 스마트폰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내용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ew study. 자, 새로운 연구가 says 말한답니다. 대절 이하라고요. 대신 생략된 거고. Smartphones have become more. 자, 스마트폰은 그 이상의 것이 되었다고요. than a device. 그러니까 기기 이상이 되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이요. 사람들은 느낀대요. 뭐처럼 그들의 스마트폰이 그들의 집인 것처럼 느낀답니다. 이걸 마치 집이라고 느낀대요. 그들은 are the place where we live. 우리가 사는 곳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SNS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SNS 하시나요? 하세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혹시 윤호는 하냐? 뭐 방금 전에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씨 뭔 소리야 이게? 깔려는 있다고? 하진 않는다는 거네 그러면은? 자주 하죠. 그렇군요. 수빈이는 좀 해요? 그래? 자주? 자주 하진 않아요? 그래요? 여기는 서원은? 없어요. 아예 없어? 네. 그래? 은호는? 시험 때문에 지웠어요? 시험 끝나면 다시 까는 거고? 그렇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을 주로 하는데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이제 가십거리 같은 거 그냥 보는 용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언제 가입했냐면 2003년인가 가입했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라 했죠? 2007년. 넘어갈게요. 네. 2003년이면 제가 중3 때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게 2000년인가 나왔어. 2000년인가. 어찌됐든간. 자, 다니엘 멜러가 연구를 주도했는데요. 그는 과학자랍니다. 영국의 과학자래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무슨 연구를 했는지는 뭐 좀 더 봐야겠죠. 밀러는 is an anthropologist. 자, 인류학자인데 인류학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래에 직역 부분에 쌤이 써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네모 괄호를 의미한다. 또 대신 생략된 거야. 그가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How people live.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즉 인류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인류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대부분 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인류학자로서 연구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밀러와 그의 팀이 연구했는데 스마트폰 유저들을 연구했답니다. In 9 countries니까 9개국의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연구했대요. 자, 다음 내용 가볼까요? 자, report took a year to complete. 자, 여기서 여러분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다. 됐어요? 응. 시간이 걸리다. 그러면 그 보고서는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하는데? To complete. 완성하는데 1년이 걸렸고요. The study found. 그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또 대절을요. 대또 생략된 거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때때로 무시한대요. 친구나 가족을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이제 연구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나한테 와서 막 이제 뭐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제 나는 이거 이제 하느라 이제 무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랬다가 이제 저는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어서 instead. 그러면은 무시를 하면서 그럼 대체 뭘 하길래 무시하는데? instead 대신에 그들은 looking at their phones. 그들의 전화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쌤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 선생님 기억이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아이폰 그 맨 처음에 유행할 때가 그 1세대가 2008년인가 그때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이 스마트폰이 좀 더 많이 보급화된 게 2009년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09년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고 이제 일반 그냥 이제 투지폰을 이제 많이 썼으니까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로 진짜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 있거나 뭐 술자리에 있거나 이러잖아. 그럼 진짜 죄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게임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술자리 게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 그 술자리 게임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 스택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스택 게임. 그 이제 미국의 어디 영국인가 미국인가 어디서 아무튼 그 코쟁이들이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여기에다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두고 뭐 쌓아두면 뭐 진동이 오든 뭐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연락이. 그러면은 너무 궁금해서 내가 못 참아. 그래서 내 핸드폰 가져가서 확인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술값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못 봐. 절대 못 봐. 뭐 그런 게임이 이제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반대 거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 쌓아놓고 가장 먼저 이제 카톡 알람이 뜨는 사람이 이제 탈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연락이 안 오거나 맨 마지막에 연락 온 사람이 이제 뭐 술값 내기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전에 얘기해놨죠. 와이프한테 10분 간격으로 보내라 이러면서 아무튼간. 예.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얼마나 많이 안 하느냐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보자면 A person, 사람은 can just disappear. 그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 밀러 박사가 얘기했다면서. They will have gone home. 자, 그들은 집으로 갈 거랍니다. By looking at their smartphone. 왜 잘렸냐? 그들의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고 스마트폰 보면서. 네. 이게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여러분 뭐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예전에
그 특히 저는 에어팟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 그 노이즈 캔슬 기능이 있잖아요. 밖 외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이 대학생 때요.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좀 늦게 끝나서 9시인가에 이제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그 철도가 있어요. 기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기찻길이. 그래서 기차가 주기적으로 오면 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이제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그때 당시 실제로 9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우리 학교 대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이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PMP 혹시 알아요? PMP? 잘 모르나?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PMP를 동영상을 보기 위한 기기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닌텐도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도 앞을 제대로 안 봐도 어쨌든 이 정도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니까 그냥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어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 거야. 땡땡땡땡 하면서 이제 이 기차가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기차에 치여서 120m가 날아간 거야. 그래서 그게 8시인가 8시 반인가 일어났었거든요. 내가 9시에 나왔잖아. 근데 거기 막 무슨 MBC에서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핏자국 있고 막 장난 아니었어. 그래갖고 그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전 에어팟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노이즈 캔슬링 거. 에어팟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제목이 나왔는데 소제목에서부터 벌써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트폰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딱 요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This digital home. 자, 이 디지털 집은, 즉 스마트폰은 isn't always a place to rest. 자, not always니까 부분 부정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항상 장소는 아니래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랍니다. 즉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Work communications. 업무 의사소통이 can come. 올 수도 있대요. 뭘 통해서? 그 기기를 통해서요. 라고 과학자들이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넘어갈게요. 원장님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We take work home. 딱 나왔죠? 우리는 일을 집으로 가져가. 자, 그래서 through our smartphone.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when we think about work at home, 우리가 생각할 때 일에 대해서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일에 대해 생각할 때 we are not resting. 우리는 쉬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집에서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쉬고 있는 게 아닌데 왜 일을 집에 그만 얘기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본문에 있는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런 겁니다.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밀러는 뭐라고 말했냐? 또 대신 생략된 거야. Our need for smartphones. 자,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was making us feel alone. 자, 여기 우리 배운 거 나왔네 얘들아.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나왔죠? 그래서 feel이라는 동사 원형 쓰였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외롭게 느끼도록. 됐어? 우리가 외롭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이 밀러가 말했답니다. 심지어 뭐 할 때도 there were people, 사람들이 있을 때도요. near us, 우리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사람들이 있을 때조차도 이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가, 이 스마트폰을 하고 싶다는 이 갈망이 우리를 더 외롭게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we can be socially alone. 우리는 사회적으로 혼자일 수 있다고 그가 말했답니다. 지금 계속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people can feel alone. 사람들이 계속 외롭게 느낀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외로워? In their work or emotions too. 그들의 일이나 감정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의 일종의 저주에 관련된 거였죠. 즉, 단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점이 바뀝니다.
This news is not all bad though. 이 though라는 게 이렇게 콤마 쓰이고 따로 쓰이면요 그러나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답니다. 또 부분부정이야. Not all. 자, 우리 부분부정이 두 번 나왔으니까 잠깐만 좀 알아볼게요, 얘들아. 부정어에다가요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럼 이게 부분부정이 됩니다. 자,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뭐냐? 아까 나왔던 always라든가 지금처럼 all이라든가 뭐 both라든가 뭐 every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들이 앞에 나와 있는 부정어 not과 결합이 되면은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 일부분만을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모두 그런 건 아니야. 둘 다 그런 건 아니야. 모든 뭐뭐가 그런 건 아니야.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즉 지금까지 나쁜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쁜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지? 이어서 다음 걸 보자면 The scientists say. 자, 과학자들은 말한대요. 그럼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의 축복에 대한 거,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Chat apps have changed people's lives. 자, 채팅 앱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채팅 앱이 되는 거겠네요. 채팅 앱. 그러니까 채팅 앱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걸로 따지면은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뭐 뒷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채팅 앱을 통해서 좀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손쉽게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런 이제 채팅 앱 이런 게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 컴퓨터에 메신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썼던 진짜 제가 완전 어렸을 때는 막 버디버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네이트홈 메신저, MSN 메신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몰라도 돼. 아무튼간 컴퓨터에서 하는 거야. 그럼 컴퓨터에서 마치 우리가 카톡 친추하는 것처럼 이제 친구 추가를 하면은 이제 얘가 그 우리가 페메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얘가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를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제 메신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접속을 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접속하면 이렇게 알림이 떠요. 이렇게 누구누구가 뭐 박수빈님이 접속했습니다. 이러면서 알림이 떠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채팅하고 뭐 이랬었었죠. 근데 컴퓨터로만 가능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휴대성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죠. 자, 이어서 보자면 자 예시로서 말하고 있는 게 왓츠앱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채팅 앱인가 봅니다. 그래서 WhatsApp is one popular chat app. 딱 나왔죠. 인기 있는 채팅 앱 중 하나인데요. These apps, 이 앱들은 are the heart of the smartphone scientists.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네요. 과학자들이 뭐래요? 스마트폰의 심장이래요. 스마트폰의 심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쓰는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y are the place. 그것들은 장소래요. Where people come together. come together는 함께 오는 거니까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왜 모여요?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래요. We us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한대요. 왜? To reconnect and take care of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를 다시 연결하고 돌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를 다시 연결한다는 건 내가 만약에 쌤 실제로 친한 친구가 지금 2명이 캐나다에 있거든요. 이 두 친구가 캐나다에서 산지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요. 20년 정도. 되게 오래됐어요. 아예 이제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랑 저랑 연결이 되려면, 즉 쉽게 말해서 만나려면은 전화하거나 얘가 한국에 와야 돼요. 내가 캐나다를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 말고는 재연결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뭐 각종 SNS도 있고 이런 뭐 채팅 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카톡을 보내도 지금은 답장이 안 오겠다. 지금 거기는 새벽이라서 어쨌든가 언제든지 이제 연락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재연결한다는 거는 다시 연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케어한다라는 거죠. 돌본다라는 거. 자, 이어서 밀러는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hey can create helpful behaviors. 그것들은 도움이 되는 행동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또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기들, 즉 스마트폰은 can be used to reconnect families.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겁니다. be used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거든. be used to ing라는 표현도 있어. 이게 되게 잘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be used 동사원형은 be used가 수동태고 이거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be used ing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표현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을 쓰느냐 ing를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아예 달라진다는 점 요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뜻이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얘는 투부정사. 근데 이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ing라는 동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전치사 to는요.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used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용의 뜻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used라는 것 자체가요.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익숙한. 됐어? 여기서는 진짜 사용되다의 수동태로 쓰인 거고요. 여기서의 used는 익숙한의 뜻이에요. 익숙한. 따라서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굳이 하나씩 나눠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자면 be used가 나왔고 뒤에 to의 동사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버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다시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시 연결하기 위해 우리의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왓츠앱 같은 그런 앱을 통해서요. They can create new spaces for people to talk. 자, for people. 우리가 또 이번 가주어 진주할 때 배웠던 거죠.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앞에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for로 써준 거고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것들은 즉 우리의 기기들, 즉 스마트폰은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공간을요. 어떤 공간이냐? 이야기할 공간인데 이야기를 누가 하냐? 사람들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재는 스마트폰에 대한 거였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복습을 좀 해보죠.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아까 소제목 나오기 전까지는요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냥 특성 이런 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을 위주로 지금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제가 도입부라고 할게요. 도입부. 이 도입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 세계 9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렇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하다.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안 좋은 점이 많다라는 쪽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친구나 가족을 무시한다. 그것 대신에 전화기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뭔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성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죠. 그렇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 타인과의 관계성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 당연히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죠. 부정적인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제목이 나왔는데요. 소제목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스마트폰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점을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는요. 자, 단점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업무에 대한 이제 업무가 끊임없이 지속적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으로 업무를 가져오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어떤 외로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외로움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아주 간략하게 쓴 겁니다. 자세히 한번 우리가 내용을 봐야 돼요. 여기까지를 지금 대표적인 단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점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장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무엇입니까? 채팅 앱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 채팅 앱이라는 게 결국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채팅 앱을 통한 정보 공유가 되겠죠. 정보 공유. 됐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두 번째로서 다시 연결하고 이제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랄까 언제든지 연락을 다시 할 수 있는 즉각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즉각성. 그렇죠? 요게 이제 장점으로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 다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외부 지문을 학습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거는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되게 축약해서 쓴 거죠. 이 본문 전체를요. 당연히 여러분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려면요, 지금 제가 쓴 걸 기준으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얘도 좀 더 자세히, 각각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큰 틀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오는 글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뭘 내기 좋냐면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아요. 요약. 그러니까 요약이 뭐냐면요, 다음은 위 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이런 문제. 이걸 이제 요약형 문제라고 합니다. 요약형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스마트폰은 이러이러하다는 점에서 안 좋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약이에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해보자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뭔가 외로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안 좋을 수 있지만 채팅 앱을 통한 정보 공유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됐어? 제가 대충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의 전체적인 요약에 대한 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 기준 왼쪽 라인들이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외부 질문 4번 갈게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볼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외부 질문 4번. 이 외부 질문 4번을 제가 자주 써 작업을 하는데 진짜 짜증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새벽에 한 1시인가에 했었거든요. 이걸 새벽에 1시에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과자가 이제 있었고 과자를 먹고 있는데 똥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나 진짜 짜증나고 먹고 있는데 똥 얘기 나오고 계속 똥이야. 계속 똥 싸는데 뭐 네모난 똥이 뭐 어쩌고 계속 똥 얘기야. 내가 막 작업하면서 현타가 와.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왜 똥 얘기를 막 스트레스가 막 짜증나. 아무튼 막 그랬어요. 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초등학교 저학년 감성의 글이에요. 똥 얘기잖아, 그렇지? 우리 아들내미한테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딱 그런 류의 글인 것 같아요.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왜 원뱃은 큐브 모양의 똥을 싸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 모양 말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똥 됐어요? 마치 이제 뭐랄까 저기 뭐야 김밥에 단무지 마냥 상상하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원뱃은 똥 싼대요. Like no other animal in the world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가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no other 단수명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명사도 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no other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여기 아래다 제가 써놨습니다. 아래다 써놨으니까 no other 단수명사는 not any other 복수명사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not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like에 이제 not이 걸리는 거야. like에. 그럼 like의 반대말. like는 뭐뭐처럼이니까 이제 반대말이면은 뭐뭐와 달리가 되겠죠. 그래서 unlike any other animals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unlike any other animals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좀 잘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원뱃은 똥을 싸는데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똥을 싼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보자면 If you look at it. 자, 만약 너가 그것을 본다면 you'd see. 너는 보게 될 거랍니다. 이 뒷부분을요. The food looks like a square block. 자, 똥이 네모난 이놈의 똥이 계속 나와 있죠. 아무튼 똥이 네모난 블럭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요 문장이 뭐 별거는 아닌데요. 이게 가정법 문장이거든요. 가정법. 여러분이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워봤을 법한데요. if 나왔고 과거형 동사 나왔고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정법 형태로 보는데요.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본 적 없잖아. 여러분 원뱃똥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검색해볼까? 알았어, 안 할게. 자, 어쨌든 너가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너는 그게 네모난 블럭처럼 보이는 거를 보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원뱃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원뱃은 작은 유대류인데요. 이 유대류라는 게 뭐냐면요, 그 주머니가 있는 그런 포유류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코알라나 뭐 캥거루나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They live in Australia. 자, 호주에서 사는 작은 유대류랍니다. 어린 원뱃은 are not fully developed when born. 태어날 때 완전히 발달되지 않는답니다. 이어서 they have to spend time. 그들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들의 엄마의 주머니에서요. 이거는 근데 코알라나 캥거루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목들이 다 원래 그렇습니다. 유대류 동물들이 다 이제 자랄 때 이제 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자, they eat at or protected there.
그들은 그곳에서 즉 엄마의 주머니에서 먹고 보고 받는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They can survive in the world. 그들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잘 자라게 될 때까지 주머니에서 살아남는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과학자들은 원했어요. To know, 알기를 원했습니다. 뭐를? 네모 바로를 알기 원했는데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또 간접 의문문이죠. 자, 지금까지는 원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원뱃의 똥이 왜 네모난데 이제 이걸 알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참 뭐 더러운 걸 알고 싶어요. 뭐? 자, they reported their work.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과학 저널이에요. 1월 달에. 자, 그래서 호주와 미국의 과학자들이 led study, 이 연구를 주도했답니다. 자, 대체 왜 네모난 똥이 나올까? 궁금해 죽겠어. 이러면서 한 거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소제목이 나오는데 maximum nutri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최대 영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used to 동사원형 나왔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 중에서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이런 거 나왔었죠. 자 이번에는 그냥 used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어떻게 해석을 배우냐면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배우거든. 해석을요. 근데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한때 뭐뭐 했다 라는 해석을 선생님은 좀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말만으로는 이 used의 의미가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때 그랬다라는 거는요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약간 이거 꼰대어야 꼰대어. 야 나 때는 말이야 어? 내가 이랬어.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used라는 게 한때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한때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 생각했냐? The block shape, 그 블럭 모양이 발생한다고요. Because of the muscles, 근육 때문에. 어떤 근육 때문에? That push out of the body. 그러니까 몸 밖으로 그 똥을 밀어내는 근육이랍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아무튼간 네 그렇답니다. 관략근인가? 아무튼간 그 근육 때문에 이 네모난 똥의 모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니까 설명이 나오죠. 이제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It is because of the intestines 라고 나왔습니다. intestines. 이게 뭐냐? 창자예요. 창자. 그러니까 그것이 창자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한답니다. 그럼 창자가 네모나게 생긴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창자라는 거는 긴 튜브 모양의 기관을 말합니다. 그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창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장이죠, 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it continues. 자, 그것은 계속합니다. To break down food. 자, break down이라는 거는 분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해서 분해한대요. 그것은 또한 takes in 한답니다. 섭취한답니다. any nutrients. 어떠한 영양소라도. 그러니까 창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원래 우리 몸에도 소장과 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넘어갈 때 장에서 이제 온갖 영양분을 다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그 찌꺼기가 뭐야? 그게 똥이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Animals need to grow.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어떠한 영양소라도 전부 다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어떤 그 물질이 있겠죠. 이 leftover라는 게 찌꺼기 이런 거거든요. 남은 음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남은 음식 물질은요 leaves the body as food. 그래서 몸에서 똥으로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It takes. 자, take 다음에 시간 나왔네. 아까 알려줬던 거예요. 시간이 걸리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한 표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이번 어법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It takes 시간 for 사람이 나왔어요. for 목적어 to 동사원.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인데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요.
이 목적어가 이 for 목적어가 뭐냐면은 이제 의미상 주어예요. 보통 이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선 사람 대신에 원뱃을 쓴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해요. 사람이라고 쓸게요. 사람.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for 사람에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덩어리를 요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for를 없애는 거예요. 됐어? 이런 구조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to 동사원형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take 뒤에 시간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라고 제가 해석하라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얘가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맞춰주세요. it은 정체가 뭘까요? 이 it의 정체. 네, 맞습니다. 비인칭 주어예요. 왜? 시간 나왔으니까. 간단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어법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딱 써놓고 it에다 밑줄 쳐놓고 얘가 쓰임새가 뭐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가주어진 주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가주어진 주어 아닙니다. 시간 표현 나왔으니까 비인칭 주어가 맞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해보면요. it은 비인칭 주어니까 해석이 없습니다. About 4 days니까 약 4일이 걸린대요. 얘가 이거 하는데. 됐죠? 원뱃이 음식을 분해하는데 약 4일이 걸린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 지울게요. 자, 원뱃의 창자가 is about 10 meters long. 약 10m의 길이랍니다. 엄청 길죠? 10m야, 10m. 창자가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잖아. 이걸 쫙 피면은 이제 10m가 나온 겁니다. That is 10 times the length of a woman's body. 자, 그것은 원뱃의 몸에 10 times, 10배, 10배의 길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원뱃의 몸은 1m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muscles move the food through the intestine. 자, 그래서 창자를 통해 근육은 똥을 움직인답니다. 근육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네,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최대한의 영양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창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서 영양분을 쫙쫙쫙쫙 다 뽑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찌꺼기가 똥이고 어떤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똥이 배출되게 된다. 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꼭 원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우리 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very dry poo. 매우 마른 똥이래요. 넘어갈게요. 과학자들은 사진들을 연구했는데 living bear nose on that. 여기서 living이 지금 living bear nose가 이게 다 이렇게 얘를 꾸며준다고 쌤이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living이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ear nose라고 되어 있는데 bear라는 게 헐벗은 이런 뜻이거든요.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nose는 코니까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코니까 코가 뭔가 덮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코. 맨살이면은 이게 맨살이잖아, 그쵸? 이게 맨코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맨코 원맷들의 사진을 연구했는데요. They used a tool. 자, 그들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도구냐? Called a CT scan. 자, CT scan. 우리 그 CT 촬영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요. CT scan이라고 불리는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도구는 뭘 사용하냐면 엑스레이랑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답니다. 이어서 It creates detailed pictures of the body. 그것은 몸에 상세한 그림을 만든대요. 지금 이 글이 어떠냐면요, 계속 부연 설명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글의 전체적인 거는 아니 그래서 똥이 왜 네모났냐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부연 설명이 많아. 야, 원뱃에 왜 똥이 네모날까? 아, 원뱃이 뭐냐고? 원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한 게 얘네가 그 저기 뭐야, 아까 전에 그 창자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창자가 있어. 아, 창자가 뭐냐고? 창자가 이런 거야.
또 이 설명하는 거고. 근데 원뱃의 창자는 또 이만큼 길이가 이래. 이 부연 설명이 계속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마른 똥이잖아요 소제목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소제목만 보더라도 아 얘는 굉장히 마른 똥을 싸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그 원뱃의 사진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때 CT 스캔이라는 걸 사용해서 CT 스캔이 뭐냐고 또 이런 거 설명하는 거야. 완전 설명충이야 이거 쓴 사람. 그래서 계속 그거 설명하는 거야. CT 스캔 설명하는 거야. 이 CT 스캔은 몸의 세부적인 그림을 만들어낸대.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있었답니다. 자 여기 C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나온 거를 확인했습니다. ing로 써도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똥이 움직이는 거를요 창자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CT 촬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걸 굳이 보고 싶나 그렇게? 아무튼간 Some parts push past. 자 어떤 부분은 빠르게 누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누른답니다. 그렇죠? 즉 이제 근육이 이제 이렇게 가하는 힘이 이제 부위마다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과학자들은 생각한대요. 대절이라고. 소리? 여기가 대신 생략된 겁니다. 생략된 거예요. that days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이 나왔잖아. 이 that은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빠르게 누르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누른다는 것. 됐어? 그것이 what makes the poo square. 그래서 똥을 사각형 이거 잠깐만 구문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해요. 수정 좀 할게요. 여기가 목적어고요. 이 square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죄송. 구문 분석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오형식 구조예요. 오형식 구조. 얘를 뭐뭐로 만들다. 그래서 이 what은 관계 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똥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은 빠르게 누르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누르고 이러한 활동 자체가 똥이 사각형으로 나오는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Wombats have very dry pools too. 자, 원뱃은 또한 아주 건조한 똥을 싸기도 하는데요. It is Y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it을 쓰든 that을 쓰든 아니면 this를 쓰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It is Y, that's Y, this is Y. 전부 다 어떻게?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해석이 아주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hold shapes well. 너무나 모양을 잘 잡아준대요. 막 상상되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조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물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기가 많으면 흩어지겠죠, 그렇죠? 수빈이가 약간 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자 흩어지겠죠? 근데 건조해요. 그럼 건조하다는 거는 고체 형태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단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고체 형태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딱 잘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창자는 뽑아냅니다. 여기도 좀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as에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as에 possible 이런 표현입니다. as possible.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한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부사람이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as possible 요 부분만 해석하면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똥에서요. 됐어? 그러니까 건조해진다는 거겠죠. 물기가 있잖아요. 창자에서 쫙 흡수하는 거야. 영양분이랑 물기가 쫙 흡수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굉장히 드라이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체 형태에 가까워지니까 모양을 잘 잡아내는 거고. 그럼 모양이 잘 잡히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직각 형태, 요로 아까 지웠네요. 단무지 모양 마냥, 김밥 단무지 모양 마냥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Healthy guts. 자, 이 gut이라는 게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내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첫 문장을 보시면 now tha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뭐뭐이니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ow that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하기 때문에 됐어? 자,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뭘 알게 됐어요? Why wombat has careful? 왜 원뱃이 네모난 똥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can learn more about them. 그 원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었대요. 아니야, 그만하러. 이 정도 알았으면 됐잖아. 애초에 궁금했던 게 왜 네모난 똥 싸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궁금해? 아무튼 궁금했대. 이 과학자라는 족속들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이 데이비드 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연구에 참여했답니다. 그는 자 이게 또 설명書또 시작했어 이 자식. 자, 야 더 많은 걸 알고 싶었대. 근데 거기에 데이비드 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 데이비드 휴가 누구냐고? 내가 알려줄게. 얘가 과학자야.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교에 있는 과학자야. 이렇게 또 설명한 거야. 휴는 뭐라고 말했냐? 또 개쩔이라 말했는데 야생의 원뱃들이 have more squirrels. 더 많은 네모난 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야생에 있는 애들이 누구보다? 캡티브 원뱃보다. 이 캡티브가 사로잡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로잡은, 포획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캡처라는 표현 쓰죠. 캡처라는 게 포착이라는 뜻이거든요. 포착하다. 그러니까 캡티브는 포착 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잡힌 거야. 잡힌 거. 사로잡힌. 그래서 사로잡혔다라는 거는 사육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사육되고 있는 원뱃들보다 야생에 있는 원뱃들이 더 많은 네모난 똥을 가지고 있다라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럼 왜 그럴까? This may mean 이건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대처리아를요. What wombat have a healthy gut? 야생의 원뱃들이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답니다. 이게 부연 설명이 안 나오거든요. 이러고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자. 아니, 네모난 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랑 내장이 건강한 거랑 뭔 상관인데요? 뭔 상관인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여기 위에서 일단은 창자에서 최대한 영양분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영양분과 물기를 뽑아내야죠. 그래야 드라이한 형태에 가깝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냐? 여기 요 부분이었는데 그 CT 스캔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다며요. 그 창자가. 근데 그걸 보니까 어느 부분은 빠르게 어느 부분은 느리게 누른다고 했습니다. 즉 이게 적절하게 돼야만 네모난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빠르게 눌러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눌려, 느리게 눌려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눌려. 그러면은 네모난 똥으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장이 튼튼해야만 이런 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난 똥을 많이 싼다는 것 자체가 내장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구나 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또 정리해야죠. 그렇죠? 자, 써보겠습니다. 소재. 이 소재는 첫 문장부터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결국에는 좀 원뱃의 네모난 똥이죠. 그렇죠? 원뱃의 네모난 똥.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변이라고 표현할 걸 그랬나? 근데 변이라고 해도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똥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원뱃이라는 녀석에 대한 이제 초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소제목이 나오기 전까지 도입부가 되겠네요. 자, 도입부는 뭐냐? 얘가 이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부연 설명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뱃이라는 게 이제 네모난 똥을 싼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했습니다. 원뱃은 네모난 똥을 싼다. 근데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부연 설명으로서 원뱃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유대목으로서
유대목이고 이 유대목이 또 무엇이냐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주머니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엄마 주머니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주머니에서 자라는 동물이다 라는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난 똥을 왜 싸는지 이제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도입부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제목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소제목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은요. 뭐라고 그럴까? 본문, 소제목이라고 쓸게요, 그냥. 소제목 말고. 본문 1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1. 자, 본문 1은 이제 최대 영향 섭씨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최대 영향 섭씨. 자, 최대 영향 섭씨인데, 자,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그 근육 때문에 원래 처음에 네모난 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창자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원배시 네모난 똥을 싸는 이유는 그러니까 창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자가 네모난 똥을 만든다는 거죠. 네모난 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부연 설명이 나왔죠. 부연 설명. 창자가 무엇이냐? 해갖고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자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어떤 내장 기관을 말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내장 기관. 그렇죠? 요거죠. 간단하게 쓰자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음식을 뭐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분해. 이 얘기도 나왔으니까 추가로 써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근육을 통해 이제 근육들이 이제 창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 이야기를 생략할게요. 자, 요 정도로만 본문 1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 2는 제가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요. 본문 2번. 자, 여기서의 소제목은 이제 매우 마른 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CT 스캔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CT 스캔을 활용해 이제 뭘 본 겁니까? 아까 나왔다시피 잠깐만요. 어디 갔냐? 여기 그 똥이 움직이는 거를 관찰했다라는 거겠죠. 그 창자를 통해 똥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 결과. 이 1번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확인해본 결과 어땠답니까? 그 누르는 부분, 그러니까 그 이제 똥의 움직임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 창자를 통해 움직이는데 어떤 부분들은 빠르게 누르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누른다. 아까 근육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누른다는 거겠죠, 결국에는요. 자, 그래서 부위별로 누르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누르는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네모난 형태의 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제 결과였습니다. CT 스캔을 활용해서 확인을 한 거였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이제 이거랑 네모난 똥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창자에서 물기를 이제 흡수를 하니까 이제 건조한 똥이 나와서 모양을 잘 잡는다라는 내용도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정리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창자에서 물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조하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양을 잘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잘 잡아준다. 그렇죠? 본문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이었죠. 본문 3번.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돼요, 여러분? 옆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마지막 본문 3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내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원맷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거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휴라는 사람이 이제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야생의 원맷과 이제 사육 원맷을 비교한 거죠, 그렇죠? 야생 원맷 vs 사육 원맷을 비교한 겁니다. 비교했더니 어떻다? 야생의 원맷이 얘가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근데 참고로 말하면요, 이 이유는 추론의 영역입니다. 본문에 없어요.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야생의 원맷이 더 네모나, 그러니까 잠깐만요. 죄송해요. 쏘리.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말이 좀 꼬이네. 잠깐만. 네모난 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네모난 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다 써야겠네, 그러면. 더 많은 네모난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 더 많은 네모똥을 싼다는 게 왜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요. 뭐 이거는 이제 추론의 영역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창자의 활동이 이제 원활해야만 네모난 똥을 쌀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창자의 활동이 원활해야 네모난 똥이 나오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이유는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지만 그 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창자의 활동이 원활해야만 네모난 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자가 영양분이나 아니면 물기를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모양을 잘 못 잡아주겠죠. 그럼 당연히 네모난 똥이 안 나오게 될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잘 밀어내는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장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난 똥을 많이 싼다는 건 결국에는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이번 우리 외부 지문 그 4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방에 전체 지문으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이렇게 소제목이 나뉘어져 있는 글은요, 소제목별로, 제가 본문별로 나눠서 써드렸죠. 그래서 본문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족이 많아요. 부연 설명이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은 류의 글은요, 역시나 일치 문제로 잘 나옵니다. 내용 일치. 그러니까 CT 스캔이 뭐냐, 뭐 얘는 누구냐, 얘는 또 뭐냐, 뭐 유대목이 뭐냐, 막 이렇게 설명이 막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설명 하나하나도 다 내용 일치 불일치에 대한 그 보기문으로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진도 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테스트 못 끝난 사람은 이따가 단어 시험